알랭 드 보통의 불안. 불안은 나를 잡아먹는 작은 그림자.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는 밤, 내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들. 내일 일은 잘 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그 불안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본 철학자 알랭 드 보통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감정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면 그건 당신이 여전히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조용히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불안의 근원. 사랑받고 싶은 마음. 보통은 불안을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의 그림자라고 불렀죠. 불안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까 두려워 생기는 감정이다. 어릴 적 칭찬받기 위해 성적표를 들고 뛰어가던 기억이 있죠. 직장인이 되어선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SNS에서는 좋아요 하나에 마음이 들뜨고 또 가라앉죠.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은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줄까? 보통은 그 마음이 인간의 불안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사랑받지 못하면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진짜 자신은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말합니다. 불안은 타인의 사랑을 갈구할수록 커진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할수록 작아진다. 두 번째, 사회가 심어준 성공의 함정. 그는 또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능력을 신앙처럼 숭배한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우리는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르고 누군가는 계속 뒤처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부족한 걸까? 보통은 이런 사회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능력의 시대는 공정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만 돌린다. 예전엔 신분이 나를 규정했지만 이젠 능력이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 완벽해지려 하고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깊어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공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세 번째, 비교의 굴레. 불안은 비교에서 태어난다. 보통은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비교는 가장 완벽한 불안의 제조기예요. 심지어 행복도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내 행복은 초라해집니다. 보통은 책에서 질투를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이죠. 질투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에게만 느낀다. 즉, 질투는 나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나는 왜 그를 부러워하는가를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비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교를 나를 알아가는 도구로 바꾸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교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여야 한다. 결국 불안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잃어버린 나 자신이에요. 네 번째, 불안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신호.
보통은 말합니다. 불안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문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왜 불안하지 못하게 버티지 못할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체념할 뿐이죠. 불안하다는 건 아직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불안을 삶의 엔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내면의 연료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안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갈망을 보라고요. 보통은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통찰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건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무시당했다는 내 생각 때문이죠.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말합니다.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마치 어두운 방에 켜진 작은 촛불처럼 이해는 불안을 조금씩 밝히는 빛이 됩니다. 5번째, 진정한 자유, 나의 기준으로 사는 법. 보통은 불안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직장의 평가. 하지만 그 어떤 기준도 나의 삶을 완전히 설명해 줄 순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자신의 기준을 세운다는 건 세상과의 전쟁을 멈추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남의 삶과 경쟁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때 비로소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맺은 말, 불안을 품은 채로 살아가기.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처럼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속삭이세요. 괜찮아.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이 불안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신호야. 오늘도 불안한 당신에게 철학이 전하는 작지만 확실한 위로를 보냅니다.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평화를 세울 수 있다. 끝으로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는 당신에게 불안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이 여전히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 대신 이해를, 두려움 대신 수용을 선택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당신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세요. 오늘도 불안한 당신에게 철학이 전하는 작은 평화가 닿기를. 알랭 드 보통은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작가로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철학을 거창한 학문이 아니라 삶의 불안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불안을 없애는 기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